가게에 찾아온 할아버지 손님이 너는 딸격이니 아빠 볼에 뽀뽀를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얼굴에 종종 햄버거를 맞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들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감정 노동을 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노동을 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부당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청년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오늘 이 결과를 좀 들어보죠. 결과 듣기 전에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의 경험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을 하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네, 지금 26살이요. 26. 어떤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처음엔 텔레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예. 네, 백화점 의류 판매도 해보고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이제 행정직도 해보고 예. 호프집이랑 이제 각종 행사 진행요원 같은 것도 했었고 초등학생 캠프 인솔교사랑 뭐 바텐더, 전단지 알바 이런 사무보조 등등 많은 알바를 해봤어요. 정말 많이 하셨네요. 다양한 분야에서.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이제 서울 올라와서 19살 때 대학교를 오게 됐는데 예. 그때부터 쭉 해왔던 것 같아요. 19살부터. 네. 자, 그런데 그 다양한 일 하면서 어떤 일을 겪으신 거예요? 뭐 소위 그냥 기분 나쁘신 많은 고객님들 혹은 손님들한테서 이제 많은 폭행도 많이 당하고 언어폭력? 네네. 예를 들면 언어폭력은 어떤 거요? 뭐 너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이년아 저년아 뭐 이런 정말 욕설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텔레마케팅 알바를 할 때는 자기가 당이 떨어져서 피곤할 때라는 이유로 한 40분간 계속 욕을 하시던 분들도 계셨고 그래요. 뭐 호프집이나 이제 뭐 바텐더 같은 거 일을 할 때는 자기 딸 같다고 하면서 얼굴에 뽀뽀를 해달라. 심지어 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정말 최악의 크리스마스로 기억되는 날인데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사례의 주인공이시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할아버지가 너 딸 같은데 내 볼에 뽀뽀 좀 해봐 이런 게. 네네. 뭐 그 이외에도 반말을 듣는 건 기본이고. 자, 언어폭력 네. 그렇고요. 또 다른 식의 어떤 또 부당함을 경험했습니까? 네, 개 중에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들, 뭐 성적인 이제 비하감을 줄 때는 사실 언어폭력을 넘어서서 예. 인격에 대해서도 이제 폭력을 당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성적인 언어폭력은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에요? 성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냥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를 얘기할 수도 없었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지도 않았던. 그래서 참고. 예. 그게 이제 19, 20, 21 이럴 때 겪은 일인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렇게 사회 초년병들 19, 20 이럴 때 겪는 그 감정이란 건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 아르바이트들을 하게 된 거였는데 예. 자꾸 삶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감정노동이다라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냥 나이가 어려서 힘든 건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삶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했나? 약간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 내가 문제인 건가? 이런 감정이 드는 내가 그쵸. 참아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뭐 남의 돈 원래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약간 그냥 의뢰 내 탓이거나 혹은 내 상황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니 남의 돈 버는 게 힘든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쵸. 근데 이런 식의 힘듦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판단할 그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청년들은. 사회 초년병들은. 예. 그냥 혼자 삭혀내는 거밖에 못했었죠 그때는. 그럼 혼자 하숙집에 가서 펑펑 울고. 그쵸. 막 그런 일을 할 땐 또 잘 앉아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무릎 아프면 무릎 부여잡고 울고 그런 삭혀낸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중에 되게 폭받쳐 오더라고요. 집에 가면 말도 안 하게 되고 웃지도 않게 되고. 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병 청년들, 아르바이트생들. 사실은 우리가 그들이 겪는 이런 부당한 감정 노동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요.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네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예, 오늘 어려운 고백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청년 한 분 연결했습니다. 실제 사례들 좀 들어봤어요. 이 청년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
청년 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연결을 바로 이어서 해보죠. 김민수 위원장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조사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편의점이나 커피숍,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예. 225명이 조사에 참여하셨습니다. 225명에 대한 어떤 심층 조사 결과예요. 몇 %의 청년들이 부당한 경험을 했다, 호소를 하던가요? 일단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당한 대우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한 번이라도 예, 뭐 이제 그게 욕설을 듣는다거나 신체적인 위협 아니면 성희롱과 같은 성폭력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 응답자 4명 중에 3명꼴입니다. 4명 중에 3명꼴? 예, 맞습니다. 그래요. 좀 더 자세하게 결과 들어볼까요? 서면에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이 85.4%가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표적인 감정 노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소비자가 왕이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나이도 어리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번 조사의 결과의 핵심입니다. 예, 자세한 사례들 이번 조사에서 나온 자세한 사례들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보시면서 와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했다 하는 기억나는 사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카드나 동전을 그냥 집어 던지는 손님도 있었고 계산대에서. 네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이상이 없는 커피인데 맛이 없으시다면서 욕설을 퍼붓다가 매장 바닥에 음료를 그냥 쫙 쏟아버리고 나가버린 손님도 있다고. 아니 왜 이렇게 커피 맛없게 타왔어 이러면서. 예, 그렇죠. 네, 마셔보면 아무런 이상도 없는 커피인데 말이죠. 예. 이 나이 어린 여성분들이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매장들이야말로 이 어떤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노출되기 굉장히 쉬운 영역이거든요. 뭐 거센 돈을 주는데 뭐 손등을 쓰다듬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참 청년 감정 노동자들 많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참 많잖아요. 지금 취업도 어렵고 대학 등록금 벌어야 하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어떤 해결책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가 그간 텔레마케터나 백화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대책들은 좀 내놓고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제 감정노동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나가야 되고 또 필요하다라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심리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까지 있습니까? 예,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좀 여러 군데서 수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고 또 공격성도 생기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더 일을 하는 어떤 취업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래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로도 손실이네요. 예, 굉장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년 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